앞서 명태균 씨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 발표 무렵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한 말이죠. 그중에 한 대목을 좀 듣고 올까요?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김 여사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물론 명태균 씨는 그냥 좀 부풀려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쌓여가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자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당 안에서 의견이 통일되고 있지 않죠. 오늘은 개혁신당의 시선으로 본 이번 사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데 글쎄, 좋아야 되는데. 지금 뉴스들이 좀 무겁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앞서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록도 함께 들으셨는데 네. 김 여사가 자기 선물이란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선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될지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시대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1인입니다.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바로 뛰어버리셨어요. 그냥 특검 이야기로. 아니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언론들이 매일같이 특종들을 쏟아내고 있고 뭐 이런 녹취록 저런 녹취록 이 시기 녹취록 저 시기 녹취록이 나오는데 다 간접 증거예요. 즉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혹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통화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 통화 즉 김건희 여사 목소리나 혹은 뭐 윤 대통령 목소리나 이런 직접 증거가 되는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건너가는 그렇죠. 걸까요? 예. 정치 혐오가 극에 달했는데 지금 극에서 더 극단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아 하세요,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문자를 봐도. 그렇죠. 왜 저런 사람한테 정치권이 흔들리냐. 진짜 부끄럽다라는 말씀들을 국민들 입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 필요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을 우리가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 예.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국감에서도 기승전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불운한 대한민국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여사의 문제를 언제쯤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번 여사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제대로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핸드백이에요, 명품백. 예. 명품백 문제나 도이치 관련된 것도 무혐의라는 것을 가지고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근데 법적 지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떻게 뭐 수사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은 민간인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신분이 예. 민간인이라는 건데 공직자가 아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지시하고 다닙니까?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민간인답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사답게 해야 되는데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답게. 그렇죠. 근데 배우자답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저희 개혁신당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는 수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만 특검하면 끝납니까? 제2, 제3의 김건희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법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배우자법이 있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 때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아, 그때 생긴 네.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미국도 없었어요. 네, 강하게 있지 않았죠. 규정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의 지위도 법적으로 좀 규정을 해놓자. 그래야 이게 법적으로 뭔가 재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꾸 예. 숨잖아요. 예. 예, 검사 뒤에 숨고 국힘 뒤에 숨고 대통령 뒤에 숨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뭐 이게 통과가 되거나 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주장만- 배우자법 관련해서 그래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예. 법안 발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아. 뭐 발의가 될지는 10명의 사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발의돼야 된다.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중재법에 대한 중재안 특검에 대한 중재안 김 여사 특검법에 중재안을 내겠다. 네. 이건 뭔가요? 그거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합니다. 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가 어려우니 지속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 중재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하자. 아, 상설 예, 특검 하자죠. 상설 특검을 상설 특검 하자라고 하는데 그 상설 특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신당은 쏙 빼는 상설 특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안의 규칙 안에 예. 약간 장유유서법이 있어요.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개혁신당은 누가 봐도 청년의 당입니다. 예, 예. 우리 아니, 30대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추천해서 넣겠다, 뭐 재선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아, 있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중립적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뭐 재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이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 또한 예전의 관례다. 이게 그래서 꼰대레즘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예, 예. 저희 개혁신당처럼 새로 생긴 신당에는 재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한 다 30대다. 80년대생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설특검을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만의 중재안을 만든자. 그러니까 뭐 독소 조항들 좀 빼고 이것도 또 조응천 총괄단장께서 예, 아이디어를 좀 예. 주셨어요. 그래서 예. 빼고 우리만의 중재안을 만들자 해서 논의했고 지금 천하람 의원실에서 천하람 의원이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여야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중재안을 가지고 김 여사 이 의혹들 좀 털어보자 그런 건데 그 안으로는 그럼 여야 합의는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안이요? 중재안. 이른바 민주당의 독소 조항 또 뭐 여당도 참여할 수 있는 요런 조항으로 만든다면 어제까지의 기사를 보면은 예. 그냥 민주당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도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요. 상설 특검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은 그렇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특감, 특별 감찰관 임명을 서두르자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 안에 읍소를 하고 있는데 벽에 부딪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냥 먼지 일으키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특감, 특검 국민들 들으실 때 헷갈려요. 네.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검사와 특별 감찰관은 다르다는 것은 강제 수사권이 특감에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느려요. 그리고 현 시점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을 해야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뢰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를 가지고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게 정말 현실 감각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꼰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하. 좀 현실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 시스템으로는 특검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네.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 일단 특별 감찰관을 놓고 공개 의총을 하느냐 아니면 조용하게 비공개 의총하느냐 표결하느냐 마느냐 이거 놓고 지금 당 안은 좀 뜨겁던데 뭐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내부 분위기도 잘 아시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어떤 쪽에서는 공개 의총하고 표결까지 붙이면 당 끝이다. 끝장이다. 분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국민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표결하자. 그게 더 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물안 개구리 같아요.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로 큰일 나.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비디오입니다. 아, 진짜. 느껴지세요? 네,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서 못 잊고 버티지 못한 거죠. 하하. 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라요. 이래서 보수 괴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 예, 저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국힘. 정말로 그렇게 약속 대련 같은 거 약속 대련으로 국민들 보이세요? 느끼시기에는 이건 약속 대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라디오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우롱, 국민에게 장난치는 겁니다.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 대련처럼 나는 느껴진다. 네. 특감도 그 정도로 답이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우다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검찰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는데 수사권도 없는 특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와서 특감 알겠습니다.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게 예. 국민님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비판이 좀 냉철하고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나저나 네네. 허은하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고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좀 대화도 나눴다. 이게 어제 정치권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 받긴 받으셨어요? 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은 예.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그때 당시에 우원식 의장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등 여야의 정치인들이 다 직접 조문을 오셨거든요. 근데 뭐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난주에 뭐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시점은 좀 그래서 다른- 제가 통화한 적 없다라고 한 게 최근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시부상 전화 통화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면 저는 제발 좀 숨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통화가 온다. 그때는 뭐 이제 시부상 통화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전화가 온다면 숨지 말고 네. 나오셔라 그 말씀하시고 그렇죠. 싶다고요. 지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스스로 해명하는 것, 그러니까 수사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어쨌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도 뭐 역시나 그때도 김 여사 관련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예전에 당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니까 네네네. 시부상 같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 전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통화가 되고 나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뭐합니다만 입이 좀 무거운 편인데 왜 이 내용을 용산에서 먼저 얘기했는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 네, 용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도 나온 것들이 있던데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뭐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뭐 정도. 그리고 언짢음이 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원래 통화라는 게 그래. 저도 뭐 네. 통화 많이 합니다만 시작은 다른 걸로 하는데 또 뭐 이런저런 네. 살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 네. 묻고 하다 보면은 속마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허은하 대표는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왜 그러세요? 왜 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속마음이 나왔을 것 같아서 조금 듣고 싶었던 건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뭐 그러나 이제 뭐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작은? 그걸 가지고 뭐 길게 지금 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것 같고 여튼 뭐 만나자는 말씀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 더 네. 깊이 나누자고. 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왜요? 만나서 제가- 예. 이야기 좀 나눠보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직접 좀 뭐 제안도 하시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제가 왜 국민의힘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 테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정치인인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국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문 앞에 찾아가서 직접 얘기라도 해라. 예, 누구보다도 대화를 자주 하던 분들 아니신가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개혁신당이 잘 되는 일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뭐 그래서 여하튼 만나진 않았습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말이 나오겠죠. 예, 그 장면이 지금 뭐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난리가 나는데 저도 뭐 정치 해봐서 압니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하지만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괜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요. 예, 네, 만나는 저희는 건 안 하는 게 야당입니다. 좋겠다. 이제 예. 그 말씀은 하셨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좀 뭐 상황에 대해 좀 억울해한다든지 이런 토로도 있었어요. 톤으로 느껴지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글쎄 뭐 아무래도 그 김 여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 제가 뭐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의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래서 만나자 하셨는데 네. 거절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화 내용이 쭉 갔을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게 7월이면은 전당대회 직전이니까 막 그때 문자 익심 논란 한참 난리 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쯤 그때인 일심이었나 것 봐요. 같으네요. 지금 예, 생각해 보니까 왜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막 그걸 안 읽고 씹었다. 그게 공개가 되면서 난리 났던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한동훈 서운하다고 대표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예. 한 대표에 대한. 지금은 그럼 더 섭섭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활동 중단하셔라. 지금 한 대표가 그거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섭섭함을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섭섭함을 생각하시면은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지금은 본인 개인의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배우자법 얘기하는 거고요. 예. 지금 다시 전화 온다면 그 말씀을 하시겠네요. 지금 하신 그 말씀 섭섭해하지 마시고 의혹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푸셔라 그 말씀 하실 겁니까? 네, 저는 더 이상 숨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왜 대통령 뒤에 자꾸 숨느냐? 그리고 왜 여당 탓하느냐? 왜 검사 뒤에 숨느냐? 일반적인 민간인답게 행동을 하시던지 어느 민간인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나오셔서 네. 수사 받아라.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어쩌면 뭐 윤정부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개헌하셔라. 개헌하셔라. 그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임기 단축하는 개헌하시거나 그리고 5.18 관련된 걸 수록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벌써 오래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봐라. 국민을 포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고 네. 용기를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에 계시다가 나온 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조언을 지금 주시는. 저희는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주십시오. 예. 네. 김 여사가 다시 전화를 한다면 숨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먼저 나서서 네. 의혹들 밝혀라라고 하고 싶다라는 김 여사 다시 전화하셔야겠는데요. 허은하 대표한테. 네, 이제는 전화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땐 또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뭐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서 진짜로 충언, 진짜 직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래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좀 많으니까 문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죠. 허은하 대표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